네, 연애 컨설턴트 이재목입니다. 예,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러브 스피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연애, 그죠? 1, 2, 3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연애, 결혼, 또 심각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현상 등 남녀 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소개팅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 많은 남녀들의 그 관계의 시작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소개팅 형식의 뭐 나이 든 사람들은 맞선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중신 쓴다 그러고요. 선 또 아니면 이 젊은 층들은 이제 소개팅이라 그러죠. 소개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첫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대화와 관련한 에티켓이나 이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직접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팅 대화법이죠. 소개팅 어떠세요? 좀 자주 하고 계시나요? 예, 생각만 해도 소개팅 할 생각하면 어떠세요? 막 설레이고 막 기분이 좋고 떨리고 막 이래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4만 명 만남을 직접 주선을 했잖아요. 두 분 인사하세요. 예, 뭐 가로수길에서 만나세요. 뭐 그 이태원에서 만나세요. 강남역에서 만나세요. 이렇게 그 커피숍까지 예약을 해서 만남을 직접 주선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만남의 과정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이잖아요. 요번 주에도 또 그런 자리를 또 제가 많이 주선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미혼 남녀들은 일단 소개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절대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 소개팅 대화법과 관련해서 일단 심리적인 것부터 또 다양한 그 대화의 언어의 기술까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소개팅이라는 게 뭐고, 소개팅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또 우리 오늘 또 감독님 새로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계신데 아마 본인도 뭐 소개팅이라는 걸 하겠지만 소개팅 과연 그 나올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미혼 남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까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막 설레임이나 호기심이나 막 떨림, 긍정적인 이런 걸까요? 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뭘까요? 충격적이게도 소개팅 나오는 미혼 남녀들의 심리는 아주 충격적이게도 예, 바로 경계심이었어요. 와우,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수련 씨, 이재목이고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런 느낌의 것들이 아니라 너의 문제는 뭐길래 그 나이를 먹도록 결혼 혹은 솔로로 지내느냐. 너의 단점을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생각. 혹은 누군가 다가오면 절로 가 냄새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상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감, 부정적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심리가 바로 뭐다? 이 경계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고 아이러니하죠. 낯선 사람이 만나서 잘 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소개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미혼 남녀는 대다수가 소개팅을 나갈 때 어떤 긍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뭘로 나간다? 경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뭔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또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게 되면 굉장히 얼마나 또 아플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비롯해서 혹은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안 좋은 사례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나이도 많고 사회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뭐다? 경계심으로 전이될 가능성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 나올 때 사람들은 남이든 여든 서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다? 밀어내는 그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소개팅 어떤 자리입니까?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리잖아요. 솔로시죠. 그래서 나가던 자리 아니에요. 집에 뭐 애나 남편이나 혹은 그 배우자, 와이프 되는 사람을 냅두고 몰래 이 만나러 오는 나쁜 행동을 하러 불륜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법적 도덕적으로 솔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오고 인연을 만들어갈 그 사람을 내가 얻으러 온 거죠. 얻으러. 그러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좀 봐야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즐겁게 뭔가를 행위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내비둬도 얼마나 불편해요. 초면이잖아요. 초면. 처음 보는 사람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낯선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부정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 이런 태도로 그 상대를 본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주눅들지 않겠어요? 왜 그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다음이요. 제 점수는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태도로 가면
소개팅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그 오디션을 뚫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괜찮은 남이나 여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계심을 갖는다라는 걸 의식하게 되면 그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참고 인고하고 견뎌서 저분과 난 꼭 결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그렇게 생각해? 됐어. 그럼 나도 너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때부터 서로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예, with, and 이런 식의 어떤 함께 가는 태도가 아니라 벌셔스라 그러죠. 싸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개팅이라는 자리는 안아가는 자리인데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나이가 있다든가 너무 사회적 포지션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은 얘기를 과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저 멀리 이별까지 생각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비단 소개팅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어때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서 네. 그리고 항상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첫인상이 좋을수록 뭐 경계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 뭐 굿모닝 하이 하고 그냥 자기 가는 층에 내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낯선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아래 위로 훑죠. 네, 그리고 내가 몇 층 가는지 뭐 이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든 이런 어떤 경계심이 이 남녀 간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 단계, 그 중에서도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조차 이런 경계심과 또 이런 밀어내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몸과 마음으로 또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다? 상대방이 그거를 참고 견디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계심이라는 거 아주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토킹,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요 소개팅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괜히 어색하고 불편해서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 패턴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 경계심이라는 거 이따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첫 만남에 있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대를 다루는 이 말에 있어서 이 정말 핵심 포인트가 바로 경계심을 가진 상대, 그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계심을 깨기 위한 대화 유형. 요거는 이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 경계심을 깨기 위해 보통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강남역에서 만나요.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만나서 둘이 그 앞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앉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경계심을 갖고 있죠. 그때 우리 보통 그냥 하는 게 뭡니까? 이런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소개팅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대화 유형이 그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양평에 땅 좀 잠깐 보러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뭐 제 건가요? 아버지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유학했었고요. 글쎄요, 뭐 일단 아직 특별히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뭐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혹은 대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자, 그럼 봅시다.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본인의 자랑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호감을 갖게 할까요? 자, 미팅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미팅 이벤트로 20대 20으로 저희가 비싼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선남 선녀들 모아서 파티를 했어요. 미팅. 그랬더니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가. 그래도 몇십만 원 가까이 되는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모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는 그 남자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여자분이 방송국 작가였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여기 거 너무 질기지 않아요? 이렇게 먹더라고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자분이 완전히 딴 분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남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좀 대기업의 인사팀에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비싸고 좋은 집을 많이 아니까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근데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남자분이 왜 싫으셨어요? 그랬더니 딴 건 다 좋았대요. 키 큰 남자 좋아하는데 키도 80이 넘었고 너무 좋았는데 앉자마자 식사가 나왔는데 불평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가정적인 남자 그리고 뭔가 작은 거에 감사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이 남자는 화려한 호텔에서 비싼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첫 마디가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날씨 되게 좋죠? 여기 음식 맛있네요. 이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나 이 사람하고는 평생 밥을 먹거나 내가 해준 요리에 과연 감사를 할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확 들었대요. 자, 좋은 남과 여였어요. 조건도 좋고 서로 잘 어울리는 남과 여였고 제가 한 거는 비싼 맛있는 스테이크 식사만 제공해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놓고 쓸데없는 이 잘못된 표현. 그냥 더 나는 너가 좋고요. 여기보다 더 맛집 있는데 우리 자주 먹으러 다닐까요? 라고 얘기했으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분이 딴 남자분과 결혼을 안 했겠죠. 실화예요. 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뭐지 저 남자 조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여자분한테 내가 뭐 학교를 어딜 나왔고 직업이 연봉이 6천 넘은 지 얼마 됐고요.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될까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들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점 어떤 게 경계심을 깨기 위한 행동으로 나름 하는데 이 경계심에 대한 심리적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자랑이 나를 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고 실수를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타이거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자, 소개팅 나오면 뭐합니까? 안녕하세요.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자, 우리 방송 이거 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대학교 전공은 이거 하셨나요? 그럼 또 몇 년 하셨어요? 이 일 하신 지 그러면 그렇구나. 뭐죠? 전부 다 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 르몽드지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어요. 저를 통역을 끼고. 르몽드에서 왜 저요? 그랬더니 한국 미혼 남녀들의 만남하는 과정이 너무 웃겨서 왔대요.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통역한테 정말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냐 했더니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이 음악 좋지 않아? 나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나는 힐링하는 때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그죠? 여러 가지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이를 물어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학교가 어디 나세요? 전공이 어디예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대답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소개팅 나와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이 나와서 어디 사세요? 그러면 좀 과테말라라 그래요. 저녁 때 저는 오늘 그 나라로 돌아간다고. 자, 농담이었고. 자, 경계심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대부분 뭐예요? 질문. 누가? 남자가 하죠. 수학 전공하셨으면 수학 잘하시겠네요. 일단 질문 먼저.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하는데 묻고 있어요. 묻고. 기자들처럼. 근데 상대는 이 경계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호감이 가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뭔가를 캐물으면 형제가 몇 명이세요?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 위주로 하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강의 듣고 있는 분들 내가 별로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인데 나한테 뭘 자꾸 물어보면 즐거우세요? 아니죠.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한 그 행위가 자칫 그 상대방에게 무료하고 피곤하고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산무.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경계심을 깰 때 소개팅에서 좋은 그죠?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토킹 이 강의를 안 듣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미혼 남녀들 지금도 강남역에서 비싼 한 잔에 6,300원씩 하는 라떼 거품 이만한 거 넣어가지고 쓸데없이 질문만 하다가 차 한 잔 먹고 뾰로롱 날아가는 거예요. 자, 경계심을 깨기 위한 대화형. 부정적 언행. 부정적 언행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이거 제가 사실은 그 소개팅하는 사람들 사진을 제가 꽤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못 써요. 초상권 때문에 못 쓰는데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옷차림. 그죠? 보통 남과 여한테 소개팅 나갈 때, 미팅 나갈 때 첫 만남의 인연을 맺을 때 어떤 복장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복장을 입고 오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가 젠틀한 스타일, 깔끔한 정장 스타일이 그래도 쏘쏘 가장 무난하대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의 옷차림은 어떤 거다 과한 노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피스 형태로 된 단정한 그런 치마를 기본으로 하는 옷이 그래서 가장 무난하대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 올 때 보면 그런 스타일 어떻게 청바지에 막 찢어진 거 거기다 모자 푹 눌러 쓰고 더 충격적이었던 공무원 한 명은 소개팅을 나왔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술을 어제 밤새 들이킨 거예요. 근데 그걸 여자분한테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저희 체육대회 해가지고 머리 아파. 자, 일단 뼈다귀 하나 해장 하나 하실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장은 혼자 하셨겠죠. 옆에서 보는데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또 뭡니까? 애정결핍이에요. 심리적으로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스타일들 있죠. 괜히 말을 툴툴거리고 터프한 척하는 친구들은 뭐다? 애정결핍이에요. 여자분들
이 강의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꼭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절대 첫 만남의 자리에서 터프하거나 띡띡거리는 그런 부정적 언행을 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 왜?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귀고 나면 살해를 당한다던가 데이트 폭력을 가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화 유형을 보면 첫 만남에서부터 나왔을 때 이 여성과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첫 만남에서 누르려는 행동이 있어요. 몇 살이니? 아, 그럼 뭐 말 놓게. 아, 그거 아니, 뭐 그걸 몰라. 근데 이거를 여자분들 중에 간혹 어리석은 친구들이 이 남자 터프하다, 리더십이 강하다로 착각을 해서 그걸 참고 교제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해진다? 모든 연애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 행위는 다 겪어볼 수가 있어요. 혼자 사세요. 차라리. 첫 만남에 나서 부정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재활용도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거죠. 한국 사람들, 미혼 남녀들의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다 박사, 석사잖아요. 대학원은 쉽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와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숫자에 엄청 민감해요. 자, 숫자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그건 그냥 숫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몇 살이세요? 네, 뭐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자, 몇 살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힐링을 하고자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 템플스테이를 좀 고가의 비용을 내고 갔는데 저 빼고 15명이 다 백인이었어요. 외국인. 근데 영어가 되시더라고요. 스님이 한국분인데. 자, 일어나서 자기소개하세요라고 했더니 저만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재목입니다. 나이는 39이고요. 혼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분부터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했겠죠. 뭐 캐서린입니다 하면서 나이 얘기를 해? 안 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요새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악을 많이 듣는데 좋아하는 음악은 뭐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힐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렵게 왔습니다라는 그 본질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 뺀 15명의 나이는 저만 몰라요. 제 나이는 걔네들은 다 알아요. 글로벌한 나이 밝힌 이 사람이 됐어요. 몇 살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보다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어리면 인격적으로 떨어지나? 그건 애초에 연애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이 결혼과 연애 생활에 있어서 나이로 상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몇 년 되셨어요? 뭐 이렇게 회사에 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그럼 내일 이직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상대방이 그러면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회사 다닌 지 2년,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회사를 옮겨 다녔다던가 아니면 다른 뭔가 공부를 했다라든가 혹은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쉬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를 단정 짓고 싶어 하는 성급한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몇 명이세요? 형제가 몇 명이세요? 그럼 회사에 몇 명,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2명이면 작은 회사니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나? 그럼 직원 수가 3,000명이면 대기업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그죠? 회사 막 워크아웃 신청하고 망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숫자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눈으로 쭉 보고 어려 보이는데 이거 어디다 쓰게요? 그냥 호프집에서 미성년자들 왔나 민증 검사하는 거 외에는 나이라는 거, 연애라는 거에 있어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무슨 상관이냐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는 불행해지나? 그럼 기성용 한혜진은 또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면 10살 차이 나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나? 왜요? 그렇게 어린 사람들 잘 사는 부부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유준상 씨도 마찬가지고요. 자, 숫자로 묻고 답하는 질문이 애초에 소개팅 나올 때 남녀의 어떤 심리는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 경계심을 갖고 있대요. 경계심을.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하는데 숫자와 관련된 질문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소개팅 대화 핵심 뭡니까? 긍정입니다. 긍정. 박수 한번 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월화수목금 회사 일해야 되고요. 주말 되면 쓰러져 있고요. 혼자 사는 미혼 남녀들이 많으니까 분리수거, 빨래,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거기다 엄마 아빠 또 괜히 효자효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뭐 선물도 보내줘야 되고요. 주말에 또 자기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와인 공부도 해야 되고 요새 셰프하게 요리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영어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대학원까지 가서 전공을 조금 더 살려야 될 것 같고 피곤하고 바쁘죠. 그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태도와 어떤
그 지금 컨디션이겠어요. 다운돼 있거나 부정적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소개팅 나온 그 상대는 어떻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처럼 피곤하고 본인처럼 막 이렇게 따지고 예민하고 이런 관계 두 사람이 나오면 잘 될까요? 안 되죠. 어느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적이 돼요. 긍정적이 돼야 돼요. 생각만 해도 즐겁고 보자마자 반갑고 괜히 이 남자 재밌네. 이 여자 내가 뭔가 얘기하니까 하니까 라고 오네.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싸우겠죠, 분명히. 나중에 연인이 되고 해외여행 가고 세부 가고 발리 가고 피지를 가게 되면 오빠는 이런 게 문제가 기내식 먹을 때 니만 자꾸 먹지 말고 티격태격 하겠죠. 그건 언제? 연애가 다 되고 나서. 근데 지금은 소개팅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처음 봤잖아. 근데 거기 와서 부정적이고 뭐 박근혜 정부에 나갈 방향과 막 이런 소리 막 이런 정치적 관계들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피곤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된다. 소개팅 만나면 긍정적이라 그러는 건 어떤 거죠? 만나기 전부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뭐, 어디서 볼까요? 여기 강남역에서 봐요. 명동에서 보죠. 토요일 오후 3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몇 번 출구 앞에서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얘기하면 어때요? 나오기 전부터 상대방한테 어때요? 부정적인 거죠. 자, 소개팅 나오기 전날 어떻게 있어야 돼요? 우리 물어볼게요. 시험 치기 전날, 수능 보기 전날, 굉장히 힘든 오디션 보기 전날, 그날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막 클럽 가서 놀아요? 아니잖아. 깨끗하게 몸 씻고 일찍 잠자리 눕죠.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더 금요일 밤부터는 컨디션을 유지해야죠. 괜히 헬스장 한번 가서 혹시 알아요? 몇 그램이라도 더 빼야 되고 수면 마스크팩 붙이고 그러고 잠을 자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컨디션에서 더 많은 말을 더 함께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개팅이 너무 중독으로 많이 가는 제 아는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소개팅을 거의 한 달에 한 7, 8번, 1년에 거의 과장을 약간 하면 7, 80번을 소개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소개팅이 너무 질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2시에 신사동 가로수길에 소개팅 있잖아요. 그럼 저희 모임에 저하고의 약속을 오후 4시에 강남역에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 2시에 소개팅을 하면 3시까지 그냥 묻고 답하고 차 한잔 먹고 반가웠습니다 하고 지하철 타고 30분 정도 걸려서 강남역 올 것까지 생각해서 저하고의 약속을 4시에 잡은 거예요. 딱 2시간 뒤에. 그 교통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소개팅이라는 게 피곤하고 부정적인 걸 몸에 배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소개팅이 잘 됐을까요? 절대 잘 되지 않죠. 그죠? 소개팅의 이 시작, 그죠? 이 긍정은 만남의 시작부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법칙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정보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죠. 소개팅 나갈 때마다 100점 100승을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되게 매력 있는 분이었는데 외모가 매력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하느냐? 이 친구는 소개팅 있으면 30분 전에 가요. 그래서 15분쯤 되면 약속 시간 15분쯤 되면 여자인데 소개팅 올 남자한테 전화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 뭐 누군데요? 저 지금 먼저 왔는데 어디쯤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왔는데 제가 차를 지금 주문할 건데 혹시 뭐 어떤 차 제가 주문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요. 남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은 항상 소개팅을 늦는다라는 게 남자들의 무의식에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거기다가 커피값, 밥값, 처음 만나는 비용 내가 다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오히려 시작할 때부터 먼저 와. 그리고 지 거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못 갔는데 내 것까지 주문해놓고 기다리겠대요. 소개팅 가서 아메리카노 요 한 잔 할인받으면 통신사 할인받으면 3,500원이거든요. 요거 하나 가지고 남자 전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건 언제 이루어진다? 소개팅 대화 핵심 뭐다? 소개팅 핵심 긍정. 그죠? 이거는 대화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떨까? 그러고 만나면 반갑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긍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30분 늦은 상대에게 뭐라 그럽니까? 30분 늦은 상대에게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늦으셨네요. 조금 짜증났죠? 초면인데 나도 불편한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지적만 안 했다 뿐이지 늦으셨네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개팅 나온 당사자가 일단 늦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휘어져 버리죠. 잘못한 사람, 짜증낸 사람. 그럼 가불관계가 되어버려요. 30분 늦은 상대는 30분 늦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유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냥 이유 없이 늦은 것만 보지 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막 교통 상황도 좀 잘 보이려고 세차도 하고 차 가지고 바래다 주려고 소개팅 끝나고 바래다 주려고 차도 닦고 왔는데 막힌 걸 수도 있고 강남역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뱅뱅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한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거기다 대고 늦으셨네요라고 확인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되죠. 또 괜찮아요. 자, 늦었다고 사과하는 사람한테 괜찮아요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일단은 네가 늦었어요라는 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에이, 날 때리긴 했는데 알았어. 참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하관계의 균형이 어때요? 아까 늦으셨네라고 지적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거는 썩그리 상대방의 늦은 상대에게 어떻다? 마음의 치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가장 좋은 30분 늦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늦은 분들, 싱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늦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기분이 그래도 덜 미안하게끔 만드는 답이 뭐다? 저도 지금 왔어요. 그죠? 30분 늦으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늦었는데, 다행이에요.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는 첫 만남부터 천생연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일찍 왔지만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지금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늦었지만 상대도 늦었기 때문에 내가 덜 미안하구나. 그럼 이제 좀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가 볼까라는 어떤 그 죄책감을 어때요? 올려주죠. 그래서 둘 다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평행선에서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대화의 핵심 포인트를 대화의 핵심의 기술이죠. 소개팅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경계심으로 똘똘 뭉친 두 남녀의 첫 만남에서 나도 잘못했으니까 당신 그렇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해주는 이 매너야말로 어떠세요? 아메리카노의 법칙처럼 또 혹은 저도 지금 왔어요라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겠죠. 자, 2015, 2016 앞으로 마찬가지겠죠. 이 첫 만남을 하는 두 사람의 이 대화의 핵심은 어때야 됩니까? 무조건 즐겁고 밝고 칭찬하고 어떻게 긍정적이어야 된다. 칭찬해야 됩니다. 질문하지 몇 살이세요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피부 완전 좋으세요. 저 요새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데 피부 관리 어떻게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칭찬해 주는 겁니다. 상대가 요새 운동한다 그러면 진짜요? 완전 부럽다.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완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운데 최고. 경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면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니까 그래요? 열심히 정말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야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으쓱으쓱 하면서 자기 얘기도 막 하겠죠. 그러고 나면 주선자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잘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칭찬, 맞장구, 경청 이 모든 게 다 뭐다? 긍정적인 소개팅 분위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행동이죠. 왜? 초면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알던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열받을 거고 초면인 사람이 내 말을 자르면 원래 알던 사람보다 더 열받아서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게 되겠죠. 매개가 없는데 회사 동료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전제로 해서 그런 유대가 없는데 딱 단칼에 잘릴 수 있는 그런 관계니까요. 소개팅이라는 건 뭐다?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왜? 초면이고 낯설고 불편하니까. 상대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마음이 미안하지만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죠? 알고 지내면서 상대의 다른 면도 보게 되겠죠. 알고 지내면서 상대와 티격태격하면서 갈등을 중재해 나가겠죠. 하지만 소개팅이라는 건 뭐다? 초면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밝고 친절하고 에너지 넘치게 상대를 받아들일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4강이었습니다. 소개팅 대화법. 지금까지 연애 컨설턴트 이재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